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쪽은 시내버스 윤리 공영착오지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울산시는 수요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시내버스 윤리 공영착오지입니다. 지난 2002년에 조성돼 20년 이상 운영 중입니다. 최대 154대의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데 180여 대가 이용하면서 야간에는 주변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7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맞물리는 지점에 있다 보니 교통 불편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7번 전용도로하고 또 7번 구곡도하고 청량 가는 전용도로가 맞부딪히는 자리에 차고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차고지 자체도 너무 협소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7년에 울주군청이 자리를 잡았고 여러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율현지구 공동주택 1,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이전됩니다. 유동인구와 정주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공영착오지를 시 외곽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곡천지구 쪽에 한 2,80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 지역 발전을 봤을 때는 웅천지구 쪽으로 차고지를 옮겨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실제 웅천 곡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0년에 인가를 받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선 개편과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교통 수요 분석이 당장 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동 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 수요가 이제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지금 현재 그냥 언제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전할 경우 현 차고지 부지의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울산시는 차고지 이전이 아직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오늘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이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울산신항과 울산석유화학단지 출입문 등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운송 방해 등으로 조합원이 입건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류수송특별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25일 화물차 2대를 에스코트한 데 이어 어제도 울산시당과 청량 나들목을 오가는 화물차 8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한편 완성차 탁송 차량이 대부분 운행을 멈춘 현대차 울산 공장은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아 신차를 이동시키는 로드 탁송이 이어졌으며 울산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평소와 비슷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 언론인클럽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김진영 회장 등 울산 언론인클럽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 언론인상의 제정과 퇴직 언론인 인재풀 활용 등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며 지역 언론도 바람직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언론인클럽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편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교섭에서 첫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5일에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경력금 300만 원, 생산기술직의 정년퇴직 후 기간제 최장 2년 근무 등이 담긴 교섭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4측이 제시한 기본급은 울산의 다른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울산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과 관련해 법규 선량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 사고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주민 보호 조치가 누락돼 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탈해굴산 시민 공동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울산상이 앞에서 수면 연장 반대를 위한 울산시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종갓집 중구청장 김영길의 동네 한바퀴 첫 번째 행사가 어제 하말루 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구민의 질문에 구청장이 답한다 사업의 하나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 조정, 공영주차장 건립, 도로 보수 등을 건의했고 중구청장은 각 사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위기에 처한 청장년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주민 발굴단 똑똑 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아 울산의 35세에서 64세까지의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민 발굴단은 구군별 10명씩 모두 50명 이상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원룸촌과 고시텔 등으로 중심으로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과세표준 상한제와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와 소득이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재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민 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래는 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해제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한 아파트 단지. 최근 1년 전보다 1억 8천만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11월 현재 울산 지역 아파트 매물은 17,300여 건. 울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난 9월 21일 당시 16,500여 건보다 800건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65% 하락하며 지난 6월 이후 2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선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를 꼽습니다.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게 고금리네요. 그때는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거래가 이제 뚝 끊겼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리가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금리에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거란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래는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고금리 장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중구 성안동에서 청년 희망주택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희망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거주시설 36호와 창업지원상가 2호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과 중구 태화동 등 2016년까지 청년 희망주택 2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를 통해 탈울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SK PIC 글로벌이 세계 최초로 디플레필렌 글리콜, 일명 DPG 소재를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400억 원이 투입돼 남구 용잠로 울산 공장 내 2,0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이나 향수, 코팅제와 잉크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인 DPG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PG 6톤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 DPG 단독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SK PIC 글로벌은 연간 3만 톤 규모의 고품질 DPG 제품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는 어제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2022 SK 행복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김도겸 시장과 SK 임직원, 시민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10kg짜리 박스 2,100개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치는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 1,800여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곳에 전달됩니다.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통합구역인 농서 2동, 5통 중 일부 지역이 동대초등학교로 변경되고 월평초로 배정되는 신정 2동, 19통 8반, 개운초등학교로 범서초 통합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등학교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통합구역 조정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12월 20일까지 취약 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10월까지의 울산항 누적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1억 6,098만여 톤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만 보면 울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1,570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 감소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물동량이 지난달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제 둔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조재홍 교수팀이 석탄이나 휘발유 등을 사용할 때 나오는 유독물질인 안트라센을 손쉽게 분해할 수 있는 촉매 설계법을 개발했습니다. 조 교수팀은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 안트라센을 나프탈렌 이산화 효소를 이용해서 저온에서도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팀은 앞으로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촉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미국 화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안전과 이동수칙 홍보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지역 전광판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시민 밀집 장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전동 킥보드 안전과 이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모두 43건,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단속 적발 건수는 1,4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